안녕하십니까. 오늘 설 특집 강의를 맡게 된 정남환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TV를 시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특목고 전형 방법과 그 대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특목고 전형은 특히 그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만큼 우리 원하는 특목고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고자 하는 이유 이런 데 대한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특목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TV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특목고 입학 전형 및 이해법에 대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목고 전형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우리 그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고등학교에는 이 특목고, 그다음에 자율형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그다음에 일반고 이렇게 대부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재학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그 전형을 시작하는 영재학교부터 말씀드리면요. 영재학교에는 주로 과학영재학교하고 이런 그 과학예술영재학교 형태로 나눠지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모두가 한 번 이상 중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학교 유형이고요. 두 번째, 특목고에는 우리가 이제 과학고도 있고요. 국제고, 외고, 그다음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여기를 우리가 특목고라 그래요. 그다음에 자율형 고등학교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가 있어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특자가 하나 더 붙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안교육으로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교 형태는 일반 고등학교는 자율학교, 중점학교, 일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등학교의 전형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등학교의 전형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이 고등학교의 전형이라는 것은 전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형자는 이게 저울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전이라는 용어는 앞에 쇠근변이 붙은 거 보면은 무엇을 재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저울로 재다. 무엇을 잴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재겠죠. 누가 잴까요? 그렇죠. 대학교는 대학교 쌤들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쌤들이 재겠다. 그죠? 이 전형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의 전형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전형이 있을 수 있고요. 특목고 자사고는 또 특목고 자사고의 전형, 예술계열, 체육계열, 마이스터고 모두가 전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특성화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율형, 후기 일반고, 그 다음에 예술, 체육, 과학 중점학교에 대한 전형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제가 자기도 학습 전형에 따른 몇 가지 학생들을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맨 먼저 전기학교는 영재학교, 그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다음에 후기학교는 이제 후기 일반고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바와 같이 자 순서를 한번 볼까요? 영재학교, 그렇네요. 맨 먼저 전형을 하겠죠. 시기를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아마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이런 순서로 우리가 전기에서 전형을 실시하고요. 특수 목적고에 대한 전형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특성화고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가 전기학교로서의 전형을 할 것 같습니다. 후기 학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국 단위 자율학교가 예를 들면은 뭐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후기 학교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후기 학교는 일반고이기 때문에 예술, 뭐 체육 혹은 과학 중점 학교가 아마 쭉 한번 나름대로 후기 학교의 전형을 실시할 거예요. 이 모두가 후기에는 일반고로 진행되는 이 전형 절차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특목 자사고 중에서 특목고는 전형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고등학교 전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뭘까요?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특히 이제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 그러는데요. 고등학교에서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실래요? 그렇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점수 위주의 양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종합적인 질적인 평가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점수는 그 고등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업 능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잠재력도 발굴해 내고요. 인성도 보는 이런 입체적인 평가를 시작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란 자기주도 학습 결과하고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전형 제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차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대상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대상을 보면 우리가 맨 먼저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그다음에 일부 자율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있어서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중에서도 일반고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그 지원한 학생들만 자료로 치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 사회 통합 전형인데요. 사회 통합 전형을 우리가 설명할 때 꼭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회 통합 전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 그다음에 가정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상황보다는 뭔가 학생의 그 상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다시 기회균등 전형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나누어요. 화면을 통해서 잠깐 그 사회통합 전형 유형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기회균등 전형이 있고요. 사회 다양성 전형이 있지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국민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국가에서 정말 도와줘야 할 이런 배려 대상자를 우리가 기회균등 전형이라 그러고요. 사회 다양성 전형이라 그러면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다자녀라든지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혹은 이런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회 다양성으로서의 또
배려를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사회적 통합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잠깐 제가 그 선발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외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자사고에서는 한 20% 정도를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근데 서울형 자사고는 한 10% 정도를 선발하게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 사회 다양성 정도 한번 실시를 이렇게 눈여겨 보셨다가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자기주도학습 전형 시행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기주도학습 전형 시행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한 31, 국제고가 7, 과학고가 20, 서울 방식 자사고가 22, 그다음에 서울 이해 방식의 자사고가 한 23개, 그다음에 일반고 이렇게 한 100여 개 정도가 이렇게 진행을 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그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학생을 뽑는 그런 전형이 있고요. 국제고등학교는 그 국제 전문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학생으로 뽑기도 하거든요. 표를 한번 보실래요?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외국어 고등학교가 한 31개 보이지요? 제가 학교 이름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국제고 한 7개 보이지요? 네, 국제고가 한 7개 정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고를 한번 볼까요?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계열 고등학교라 그러는데요.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과학고가 총 20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좋은 학교들이지요. 그 다음 자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사고는 이 학생의 능력하고 적성에 알맞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잘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자율고라 그러는데요. 이런 자율고에는 제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서울 방식 자사고가 한 22개가 있어요. 서울 방식 자사고를 화면에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한 22개 정도의 서울형 자사고,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형 자사고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서울 방식 이외의 자사고가 또 한 23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이름을 밝혀 드릴게요. 보면은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하나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외대부고, 민족사관고, 북일고, 상산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이걸 우리는 전국 단위 자사고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걸 쭉 한번 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쭉 본 다음에는 일반고를 잠깐 한번 보세요. 일반고는 세 곳이 치르는데요. 충남에 이제 공주한일고, 그 다음에 사대부고, 그 다음에 전북의 익산고 정도가 있어요. 예전에는 거창고등학교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경상남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전국 단위 치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게 특목고 전형으로서의 예술고가 있어요. 예술고가 우리나라에 한 28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고가 한 15개 정도 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죠.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지금 한 43개 되는데요. 대부분 추천서와 면접과 실기로 치르는 그런 학생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재학교 전형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영재학교는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에 있는 서울과학고에서부터 이 경기에 있는 경기과학고까지 쭉 영재학교를 보면은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영재학교도 있고 영재예술학교도 있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영재학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빠르게 특목고등학교의 종류와 전형의 특성,
그리고 각 전형별로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대지포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상담을 신청하세요. 우선 검색창에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검색하고 메인 홈페이지에 입시 컨설팅란을 클릭합니다. 신청 양식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용 동의와 가입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완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준 높은 대입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비 고3 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맛있는 입시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에 대한 기대가 달아오르면 집중력 싸움을 해야겠죠? 페이스 조절도 무시할 수 없답니다. 잠이 모자라다 느끼면 다음 일정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죠.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하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런데 중요한 걸 잊은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 없죠? 적당량을 솔솔 수험생들에게 소금과 같은 프로그램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로 역량 만점의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선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입학전형위원회 구성을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입학전형위원회라는 것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입학 담당관 그리고 입학전형위원하고 본부 진행요원으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면접팀을 구성하고 학교 위촉 전형위원을 2인 이상 배치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위촉 입학사정관은 반드시 한 명 이상 위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정성, 객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학교 유형에 따라서 선발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군요. 학교 유형에 따른 선발 방식에서 외고 국제고는 1단계는 내신, 2단계는 면접으로 보게 되겠다, 그죠? 과학고는 1단계는 입학 담당관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2단계에 가서 서류와 면접을 보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면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외고 국제고에 있어서 1단계는 맨 먼저 내신으로 정리된 성적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출결로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맞춘 다음에 1.5배지 2배수를 이렇게 선발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가서 서류, 면접 이걸 평가해서 합산해가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는 우리가 그 성취도도 있지만 3학년 때는 현재는 석차 9등급제를 실시하게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출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상 경력이라든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좀 이렇게 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 이번에는 그 과학고 전형 절차를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과학고는 1단계에서 이제 이런 그 방문 상담을 하게 되어요. 방문 상담을 해서 1.5 내지 2배수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류와 면접을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고요. 특히 이 과학고는 우리가 이걸 보고 광역단위 선발이라 그러는데요. 시도에는 그 시도만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영재하고가 다른 점이죠.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는 수학하고 과학만 하게 되고요. 학생부 제출할 때도 4번, 7번은 좀 이렇게 빼는 경우가 지금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내신 반영을 반영한 학기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과학고 전형입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이제는 영재학교 전형인데요. 영재학교는 화면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죠. 영재학교는 1단계가 서류, 2단계가 영재성 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과학 캠프라든지 이런 소집 면접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재학교는 전국구입니다. 전국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영재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는 이거는 4번, 7번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제출을 해도 되고요. 특히 2단계에서 우리 그 영재성 검사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 준비 전략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전략이 뭘까요? 이 전략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내신 성적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특히 이제 외고라든지 국제고는 영어 성적만 보지만 과학고는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3학년 성적이 예를 들어서 외고 국제고는 성취평가제를 하지만 과학고 영재학교는 성취도라는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볼까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우리가 어떤 게 반영이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맨 먼저 인적, 학적, 출결, 수상, 진로 희망, 창체, 교과학습, 독서, 행동특성 및 종합회관,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4번 수상 경력, 7번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기소개서하고 교사 추천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기소개서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꿈과 끼 영역이라 그러고요. 인성 영역을 예를 들어서 봉사체험 활동이나 혹은 인성 부분에 대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런 것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교사 추천서는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과정하고 진로 계획을 선생님이니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 영역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특히 또 자율 항목으로 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영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율 항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기소개서 작성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보면 이런 게 있죠.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중요하지요. 학교 특성과 연계해서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이야기죠.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이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소개서입니다. 1,500자 정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쉽진 않아요.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꿈과 기억력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학습, 그리고 그 결과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교육 과정에서의 진로 체험, 동아리,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이런 부분까지를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외국국제고는 외국국제고의 특성이 있을 거죠. 그 다음 자사고는 건학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의 설립 이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잘 연계해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라든지,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이라든지 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술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성 영역을 한번 볼까요?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해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에서 활동 실적하고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인성 영역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것 외에도 혹시라도 다른 인성 영역,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이라든지 희생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자기소개서가 마무리 진 다음에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교사 추천서를 잠깐 좀 볼 수 있겠다, 그죠? 교사 추천서에 대해서 화면을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 지원 학생이, 이름이 지원이 아닙니다. 지원한 학생입니다. 학습 과정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학생의 진로 계획이 해당 고등학교의 설립 목표라든지 교육 과정 등에 대해서 일치하는지 선생님들이니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해서 이런 5가지 요소 등에 대해서 이 학생이 중학교 활동에 나타난 인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자기 주도 학습 과정하고 진로 계획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학생이 중학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는지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고요. 또 우리 학생의 꿈과 끼, 그 다음에 진로 계획이 우리 해당 고등학교의 근학 이름이라든지 교육 과정 등에 일치하는지를 우리 쌤께서 평가를 해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인성 영역 평가죠. 인성 영역에 대한 평가도요, 학생이 중학교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핵심 요소 중에서도 인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봉사활동 체험을 통해서 한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평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어떤 자율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이제 교사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중에서도 자기소개서도 있지만 교사 추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배웠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서류 중에서 뭐 자기가 쓰는 자기주도 자기 영역, 자기소개서 영역,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쓰시는 교사 추천 영역 말고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겠죠. 면접입니다. 우리가 이 면접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은 참 변별력, 그러니까 평가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것을 변별력이라 그래요. 이 변별력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이 면접인데요. 면접을 화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면접에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면접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여러분 면접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학생도 쉽지 않겠지만 평가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면접 문제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 학생이 표현한 것을 선생님들이 면접 문제를 각자 다르게 내야 됩니다. 그 참 쉽지 않은 영역인데요. 이 면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보세요.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어떤 목표,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학습, 그리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면접의 영역이 됩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잘 연습하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하고 진로 계획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한번 봐봐요. 지원 동기 중에서도 학교의 특성이나 근학 이념에 연계해서 지원 학교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 동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인기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어떤 진로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계획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면접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선생님들이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못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준비해야 될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또 하나 더 있죠. 인성 부분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인성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핵심 인성 요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 5가지 있다, 그죠? 이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해서 중학교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과연 인성 영역을 어떤 식으로 잘 살아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배려, 나눔, 저는 이런 걸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때로는 약간 어려움을 겪었던 거, 정말 실패할 뻔했던 부분까지를, 예를 들면 갈등 부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정리함으로써 이렇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성 활동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느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 화면에서 나왔던 인성 영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대한 이야기, 이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영역에서 챙겨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자, 크게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소개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진실되게, 자기가 경험했던 영역대로, 자기가 공부했던 영역을 잘 표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죠. 면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줄 아는 그런 기술과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면접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진행을 해야 할 그런 요소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까요? 공부하기 당연히 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행동,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모두가 다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한다면 조금 더 잘 준비된 그런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있어서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해봐야 할 전체적인 맥락적 이해, 맥락적 이해란 말은 우리가 전체를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교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게요, 비교과,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 해야 되지만, 자, 아카데믹 영역이다, 그죠? 이런 공부 이외의 활동 영역도 액티비티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성.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대로, 면접은 면접대로 인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인성을 확인하고 인성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아유야,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생활과 인성도 함께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함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진로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 진로,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진로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진행할 때 참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진로 영역입니다. 진로. 참 이거는 중요한 영역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유학기제를 우리나라의 모든 중학교가 한 학기 동안 17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그 가장 국가적인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절에 본인의 진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대학을 가서 혹은 고등학교를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가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중학교 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체험도 하시고요. 직업에 대한 체험도 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진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진행해 나가면 좀 더 좋은 그런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한 진행이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교과에 대한 부분, 비교과에 대한 부분, 인성에 대한 부분, 진로에 대한 부분까지를 모두가 잘 정리한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영역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는 걸 설명을 했을 때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대입 수시로 어떻게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잘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고입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하고요. 대입에 있어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연결되는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참 대단히 차이가 매우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잘 공부해서 잘 준비해서 특목 자사고의 전형을 치르는 것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상황을 잘 준비해서 대학교의 수시와 정시 진형을 치르는 이 과정이 너무나 유사하고 너무나 준비하는 과정이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이 고입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전형 단계를 보시면 2단계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1단계는 주로
이 내신 성적을 많이 보고요.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요. 물론 영재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학교는 그 영재성 검사가 있기 때문에 3단계 전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형이 대입 수시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 2단계로 선발을 하면서 1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신이라든지 이런 성적을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와 면접을 평가하는 이런 전형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형 방법에 있어서 1단계와 2단계,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 성적 이런 부분의 상관관계를 잘 아신 분들은 제출 서류를 보면 한 번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추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자기소학습 전형하고 대학의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하는 이 검정 과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중학교에서 잘 준비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라든지 그다음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든지 활동 계획이라든지 진로 계획이라든지 인성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놀랍게도요, 대학교 수시 종합전형에서도요, 지원 동기를 묻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활동 과정을 묻고요. 그 다음에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이나 이런 걸 물으면서 인성까지도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이나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과정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자기도 학습 전형과 대학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3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거, 그다음에 3년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게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리 준비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고등학교 고입 전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일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잘 준비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고등학교 관련 정보와 그 이름을 우리가 고입 정보 포털 사이트라고 합니다. 웹사이트 치면 다 나올 텐데요. highschool.go.kr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교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형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서류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물을까까지를 다 잘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입정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특목고 입학 전형의 이해, 그다음에 대비법 이 주제로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요.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오늘 우리 설 특집으로 진행해 본
고교 입시 특강 제목 특목고 입학 전형 이해 및 대비법 이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우리가 막연히 뭐 특목 자사고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학생들 단지 그 생각만 가지고 지원을 하기에는 준비할 것도 많고 또 특목고에 지나가는 이후에 대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 향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연장선 상에서 우리가 고등학교의 입시에 대해서 명확한 꿈과 목표 이런 걸 가지고 준비한 자세가 필요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자, 지금은 설 연휴 중이니까 여러분들 남은 설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